손흥민 선수가 북런던 더비가 끝난 이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스날이 후반전에 교체를 단행하면서 메디슨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스날의 미드필더 라인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압박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이 뜻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스날이 라이스가 나가고 조르지뉴가 들어왔던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후반전에 손흥민과 메디슨이 나눴던 대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득점을 만들 때도 조르지뉴가 볼을 잡았을 때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가 둘 다 압박을 하고 있고, 조르지뉴가 여기서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 조르지뉴의 몸이 약간 왼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르지뉴를 향해 달려가다가 굉장히 영리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조르지뉴가 패스를 줄 수 있는 마갈량이스에게 달려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르지뉴가 여기서 패스를 보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르지뉴가 패스를 보내주지 못할 뿐더러 여기서 무리하게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왼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앞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조르지뉴가 나름대로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왼쪽을 압박하니까 손흥민이 움직일 때 그 공간으로 본인이 치고 올라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메디슨이 조르지뉴의 동작을 읽고 조르지뉴를 잘 압박하면서 여기서 조르지뉴가 메디슨에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르지뉴가 치명적인 위치에서 볼을 빼앗기니까 볼을 빼앗기자마자 메디슨과 손흥민 vs 마갈량이스 혼자 2대1 상황이 되고요. 여기서 너무나 쉽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 손흥민이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라이스가 빠지고 조르지뉴가 들어온 게 탈압박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었었거든요. 특히나 어제 경기에서 아스날의 이 탈압박 과정을 보면 진첸코가 안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라인이 라이스와 진첸코 두 명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쿨루셉스키가 워낙에 압박을 열심히 하는 선수다 보니까 진첸코를 계속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는 라이스가 빌드업을 할 때 수비 라인에서 올라오는 볼을 잘 받아서 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거든요. 그리고 전반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을 하지가 않았었죠. 그런데 여기서 조르지뉴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진첸코는 압박에 막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르지뉴를 통해서 볼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조르지뉴가 메디슨이 압박을 할 때 여기서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더군다나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라이스도 빠졌지만 비에이라도 빠지고 이 자리에 하베르츠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하베르츠는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는데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조르지뉴, 하베르츠, 웨데고르 이 3명이 배치가 되었을 때 웨데고르를 제외하면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탈압박을 잘할 수 있는 선수가 후반전부터는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날이 후반전에 이 조르지뉴가 사실 꼭지점이 돼서 내려와주면서 볼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토트넘 선수들이 압박을 가져가는 순간 조르지뉴를 믿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르지뉴에게 패스를 쉽사리 보내주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라야 골키퍼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내려오는 조르지뉴가 아니라 옆쪽에 있는 웨데고르에게 약간 무리한 패스를 할 때가 많죠. 당연히 웨데고르는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볼을 받는 순간 토트넘의 압박을 강력하게 받으니까 여기서 웨데고르도 볼을 받아서 몸을 돌리지 못하고 백패스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비 라인에 마갈량이스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조르지뉴가 도와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메디슨의 압박을 받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공간에 있는 선수가 라이스였다면 마갈량이스가 편안하게 라이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라이스가 원터치로 측면으로 내주거나 아니면 볼을 받아서 버틴 다음에 탈압박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마갈량이스가 여기서도 조르지뉴가 이미 뺏겨서 실점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르지뉴를 믿지 못하는지 패스를 이쪽으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갈량이스가 결과적으로는 조르지뉴를 거치지 못하고 전방으로 뻥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후반전에 들어서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토트넘의 압박을 받으면 풀어나가질 못하고 길게 롱패스를 때리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조르지뉴와 하베르츠 이 두 명의 선수가 후방 빌드업에 잘 가담하지 못하니까 웨데고르가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심지어 조르지뉴와 하베르츠보다 웨데고르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웨데고르가 내려오게 되면 공격 라인에서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준다는 것이 웨데고르의 장점인데 웨데고르의 창의적인 스루 패스가
최전방에서 나오지 않게 되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수비를 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르지뉴가 워낙에 전진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볼을 가지고 올라가 주질 못해요. 그래서 라이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라이스가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전진 능력이 출중한 선수라서 앞쪽에 웨데고르나 비에이라, 하베르츠 이런 선수들이 압박을 받고 있으면 본인이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간다는 게 라이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시면 조르지뉴가 교체로 들어와서 볼을 받았을 때 충분히 앞 공간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본인이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이 토트넘이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아스날의 역습이 될 수가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르지뉴가 전방으로 볼을 몰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따라오는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에 압박을 받으면서 토트넘의 미드필더가 빠르게 따라와서 조르지뉴를 막아 세우고요. 여기서 아스날이 역습을 전개하지 못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스날의 탈압박 과정 그리고 볼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악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전방 압박이나 중원 싸움에 있어서도 조르지뉴보다 라이스가 훨씬 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조르지뉴가 들어오는 순간 아스날의 전방 압박과 중원 싸움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라이스가 어제 전반전에 아스날이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정말 많이 뺏어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라이스가 아주 좋은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스날의 전방 압박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웨데고르거든요. 웨데고르가 올라가서 최전방 공격수와 함께 두 명의 선수가 전방에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미드필더 숫자가 한 명 줄어드는 거니까 이 공간을 얼마나 라이스가 올라와서 커버를 잘 해주냐, 여기에 달려 있었거든요.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할 때 웨데고르가 전방 압박을 하면서도 메디슨을 압박할 수 있다. 이 포인트가 아스날에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웨데고르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한 칸 올라가서 최전방 공격수와 함께 압박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의 전방 압박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때 라이스까지 같이 올라와 주면서 메디슨을 1대1로 강력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보통 같으면 메디슨을 거쳐서 메디슨 쪽에서 탈압박이 되거든요. 그런데 메디슨이 라이스에게 완전히 묶이면서 여기서 이제 메디슨이 탈압박 과정에 참여를 많이 못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수비 라인에서 메디슨에게 패스를 못 보내주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여기서 압박을 당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보시면 토트넘의 두 명의 중앙 수비수가 위치하고 있고, 이때 아스날의 최전방 공격수가 한 명을 마크하니까 이때 웨데고르가 후방에서 올라와서 나머지 한 명의 수비수를 압박을 해줘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웨데고르가 올라가는 동시에 라이스가 올라와 주면서 웨데고르의 빈자리를 메워줍니다. 바로 그 자리가 메디슨의 자리죠. 그래서 웨데고르가 압박을 하는데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웨데고르가 전방 압박에 참여를 하면서 아스날의 전방 압박 숫자가 많아지니까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순간적으로 곤란스럽게 만드는 장면인데, 이때도 메디슨의 위치에 언제나 라이스가 메디슨에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토트넘이 풀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스가 심지어 선수들에게 전방 압박에 대한 지시도 너무나 잘합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면요, 라이스가 메디슨을 따라가고 있고 제주스가 포로를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메디슨이 순간적으로 내려가서 볼을 받으려고 하니까 제주스 입장에서는 메디슨을 따라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포로를 마크를 해야 되는지 이 판단이 약간 애매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라이스가 제주스에게 앞쪽으로 달려가서 메디슨을 압박해라, 대신에 내가 뒤에 있는 선수를 압박하겠다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내려갈 때 라이스가 압박을 하다가 제주스가 압박을 하는 이 압박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메디슨이 내려가서 볼을 잡을 때 제주스가 확실하게 올라가서 메디슨의 볼을 빼앗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소유했을 때 포로가 내려오면서 토트넘이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뒤쪽에서 마갈량이스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포로가 패스를 받는 순간 빨리 원터치로 처리를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포로의 오른쪽 라인에 메디슨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포로가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은 메디슨 단 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포로가 볼을 소유하면 마갈량이스에게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스를 보내줘야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스날의 문제는 뭐였냐면 메디슨에게 패스가 넘어갔을 때 조르지뉴가 메디슨을 빠르게 압박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팀적으로 압박이 되려면 마갈량이스가 포로를 마크하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한 명씩 토트넘의 선수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은 딱 한 곳, 요 메디슨의 자리거든요. 만약에 조르지뉴가 아니라 라이스였다면 이 공간에서 메디슨을 압박하고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아스날이 빼앗아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르지뉴가 올라가는 타이밍과 속도가 늦다 보니까 메디슨이 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압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로가 원터치 패스로 넣어줬을 때 메디슨이 여유롭게 볼을 받아서 전방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 장면에서도 여전히 조르지뉴가 아직 압박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디슨의 패스가 한번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아스날의 전방 압박을 무너뜨리고 아스날의 뒷공간을 공략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르지뉴가 수비 라인 앞에 있는데 여기서 토트넘이 수비 라인 사이로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조르지뉴가 이 패스를 예측해서 끊어내는 것도 일단은 못하고 패스가 뒤로 들어갔을 때 조르지뉴가 돌아서 뛰어들어가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편안하게 조르지뉴의 뒷공간에서 토트넘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뭐 공격을 전개할 때도 조르지뉴가 패스를 받는 상황에서 압박에 대한 대처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메디슨이 압박을 할 때 조르지뉴가 또다시 메디슨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아스날이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볼을 빼앗기는 순간 역습을 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런던 더비에서 물론 라이스가 전반전에 약간 허리 통증이 있어서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교체가 된 거긴 하지만 전반전과 후반전 아스날의 경기력이 많이 차이가 났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오늘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했던 것처럼 아스날이 미드필더 라인의 조합을 바꾸면서 압박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 조르지뉴가 들어오면서부터 탈압박도 안 되고 중원 싸움도 안 되고 전방 압박도 안 되기 시작하는 연쇄적인 문제로 연결이 됐다. 그래서 물론 조르지뉴가 지난 시즌 아스날로 건너와서 쏠쏠하게 활약했던 기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조르지뉴의 부진한 활약도 100% 조르지뉴의 개인적인 문제다 라고 하기에는 주변에서 도와주지 못한 것도 있지만 지난 경기 아스날은 라이스에서 조르지뉴로 교체가 되는 순간부터 분명히 전술적으로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었다. 그래서 아스날 내에서 얼마나 라이스가 중요한 선수인지도 알 수가 있었고, 아스날이 분명히 라이스가 시즌 내내 모든 경기에 나올 수는 없거든요. 라이스가 빠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스날이 이번 시즌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